네,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위와 만난 것은 사실인데요.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당당하게 기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점점 고조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송국건 정치평론가,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검찰이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이재명 대표 측의 박찬대 최고위원과 만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자, 이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그래서 이우일 씨는 예. 그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의 핵심 측근이죠. 지금 예. 지역구도 용인갑 지역구도 뭐 대리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서 이 대북 송금, 방북을 위한 대북 송금을 김성태 씨가 했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이 새로운 진술이 나왔어요. 예. 진술이 나왔을 때 그 직후에 지금 그 이화영 씨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죠.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씨는 구속이 돼 있으니까 이화영 씨의 핵심 측근 이우일 씨를 만난 겁니다. 만나서 그것을 해요 의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 법정에서 또 이렇게 어떤 소동을 피우고 했기 때문에 해요 의혹이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사법방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사법방해고 이것은 정치적 영역을 넘어서 범죄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화영 전 그 부지사 핵심 측근 이우일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건데, 그런데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다시 확인을 해보니 이것 외에 다른 혐의가 있었어요. 이우일 씨는. 네. 그러니까 이화영 씨의 어떤 다른 그 스폰서 사업가에게서 그 사무실 운영 비용 같은 것을 받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면은 일정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압수수색을 하진 않죠. 그것 예. 때문에는.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마 해요 압박에 대한 정황을 찾으려고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직은 추정이긴 한데,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 씨에 대해 압수수색한 다음 날 이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얼굴도 모른다고 해명을 했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화한 적은 있는데 제가 뭐 적극적으로 전화를 드렸다든가 그분한테 전화를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랑 대화하다 말고 전화가 오니까 받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우연히 바꿔진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해요와 압박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들으신 것처럼 박찬대 의원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압수수색 다음 날 갑자기 왜 통화를 또 인정하고 나선 건지 좀 궁금해요. 압수수색을 하면 당연히 그 이우일 씨에 대해서 휴대폰에 대한 압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화 내역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했던 것은 우리 송국건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혐의가 이른바 증거인멸이나 사법방해에 대한 혐의를 잡고 그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박찬대 의원과의 전화 통화가 주요 수사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알려진 다음에는 박찬대 의원으로서도 그걸 계속 부인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리를 빌어서 전화 통화를 했다고 지금 시인을 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해서 어디까지 처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피의자 인권이 보호되는 굉장히 좋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수사를 유법적으로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서는 굉장히 이건 높이 우리가 엄단을 하는 추세입니다. 예. 최근에도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 법정에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그래서 또 이 부분도 계속 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권이 향상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적으로 보호하기는 맞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아니면 회유를 한다든지 진술을 바꾼다든지 알리바이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그만큼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에서 그만큼 또 엄단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아마도 지금에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어떤 이례적인 법정에서의 소란행위 네. 그리고 그다음 기일에서는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또 민변 출신 변호사분이 오셔가지고 또 소란을 벌이면서 또 그랬죠. 기일이 또 파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법 방해에 대한 어떤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강도 높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박찬대 의원은 전화를 통해서는 회유와 압박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이제 박찬대 최고원 직접 확인을 했는데 예. 뭐 당무 문제로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제 전화가 와서 바꿔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이거는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우연한 전화 통화를 통해서 회유와 압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10개월 이상 구속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회유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나왔고 그런 속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 올해 초에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체포됐잖아요, 태국에서. 예. 그때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조폭, 깡패, 뭐 주가 조작범 그런 말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나쁘게 묘사를 했단 말이죠. 예. 네. 그때 체포돼서 송환돼 오면서 귀국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은 이재명 그 대표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구속돼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혐의는 변호사비 대납건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유야무야 돼버리고 갑자기 대북 송부권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 속에서 검찰에서 이거를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지 그 측근들에 대해서 그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많은 다수의 정황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사용으로만 지금 그 기소를 한 상태이고 예. 그 시세 조정 중 주가 조작은 뺐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환 거래법만으로도 기소를 했는데 그 이제 남북한 그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은 또 구속영장에는 있었는데 그 공소장에는 또 빼고 예.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그 변호인을 맡은 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지금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그 폭로한 그 부인에 대해서는 그 전에 참고인이었던 걸 피의자로 이건을 또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또 계속 다른 건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요. 계시네요. 근데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뭐냐면 요건과 연관되어 있는 예, 건들에 연결을 대해서 해주시면. 검찰이 기소와 예. 그 수사라는 과정에서의 회유와 압박의 정황들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예, 예. 그런 것들과 지금 이렇게 박찬대 최고께서 우연하게 그 아내와 잠깐 통화한 그 내용 중에서 어느 예. 쪽에서 그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가능할 것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뭐 다른 건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다른 건이 아니라 예.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쭉 말씀드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그리고 박찬대 최고는 지금 당의 대책위 위원장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와 대북 송금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간의 일련의 검찰의 태도 그리고 단순한 그 통화를 통한 해외 압박 중에 어떤 것이 진짜 해외 압박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평론가님. 아니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그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죠. 네. 직무대행을 만나러 용인까지 갔다 당무 때문에 갔다는 것은 일단 납득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게 상황을 보면은 이 이하영 전 부지사가 일종의 자백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 직후에 이하영 부지사의 부인이 이 탄원서를 냈어요. 예. 민주당에 탄원서를 내고 이 타임 스케줄을 보면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통화에서 해유 압박을 했겠느냐 하는데 이렇게 됐을 수가 있죠. 일단
이하영 전 부지사의 핵심 측근이 이우일 씨니까 이우일 씨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하영 쪽을 어떻게 다시 설득을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그 이하영 부지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부인일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이하영 부지사가 실제로 부인이 실제로 거기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든지 이렇게 이하영 그 전 부지사를 설득을 하는 문제를 그렇게 본인에게 메시지가 갔기 때문에 바로 탄원서를 내고 그 다음날 탄원서를 내고 또 법정에서 그 재판을 파행을 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은 그 통화 내용이 그냥 단순한 어떤 뭐 안부를 묻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만약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공교롭게 우연한 전화 통화가 돼서 바꿔준 거라서 깜짝 놀랐던 거라 한다면 처음에 TV조선 단독 보도했을 때 왜 부인을 합니까? 얼굴도 모른다. 그 이야기는 교묘하게 전화 통화한 건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숨기기 위한 우회적인 변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본인도 당시에 그 이유일 씨와의 만남 속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깨림직한 게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TV조선 단독 보도에서는 이걸 해명을 하지 않고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떳떳해서 사실 전화 통화 이렇게 갑자기 됐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만 드릴게요.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오는 22일에 열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계좌가 건강한 상황일 때 그때 이제 북한 간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이. 그럼 나도 가겠다 했더니 이거 따라가려면 저기 이화영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화영한테 나도 뭐 얘기를 했더니 그 당연히 같이 가자고. 근데 나중에 이제 북한에서 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북한 오는 건 좋은데 안전을 보장 못한다 했어요. 네, 우선 이 전 부지사가 자금을 북한에 송금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하니 검찰 진술 22일 지금 법정에서 유지를 할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진술이 번복됐다라고 나온 뒤에 이제 이화영 지사가 자필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술 번복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이제 언론에 알려진 것과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라고 정정한 바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자필 편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인이 쓴 편지이기도 하고, 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과 국민들께 이 사건의 진상을 일부 또 드러낸 것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입장이 바뀌어봤자 사실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 없고, 그렇다면 이 자필 편지의 의도는 무엇이냐, 또 이런 추가적인 해석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화영 지사의 그 편지의 입장 그대로 저는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요. 앞에서 이제 그 박찬대 의원의 통화와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봐요. 평범한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는 뭐 이것이 정파색을 떠나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사람을 만났느냐 또는 통화를 했던 사실을 왜 갑자기 인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저는 검찰이 이것은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정황이나 위증교사의 혐의로 검찰이 이것을 정조준하려고 한다면 저는 증거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에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우일 씨에 대해서. 그리고 전화기도 아마 수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요즘 보통은 다 통화 녹음이 됩니다. 보통 정치하는 분들은 다 통화 녹음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알 거예요. 이게 평범한 뭐 안부 인사였는지 또는 통상적인 대화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와 객관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벌써부터 사법방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자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녹음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앞서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필 편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런 또 입장을 내주셨는데 사실 어떤 진술을 오는 22일 재판에서 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시기 그리고 소환 여부, 실제 소환을 한다면 언제 할지 등등이 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대북송금과 백현동을 병합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대북송금이 재판이 파행이 되면서 다음 주 화요일 22일 날 이하영 씨 재판이 있어요. 그럼 그 재판 결과를 보고 이재명 대표를 다시 소환을 하게 되면은 대북송금 소환을 하게 되면은 8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는 9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도를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쪽입니다. 이 재판을 파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9월로 가면은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돼야 되고 정기국회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하는 거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예. 역풍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이하영 그 전 부지사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화요일 날. 그거는 저는 그 변호인을 보면 압니다. 그 덕수 변호인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재판을 파행시킨 김영태 변호사의 변론은 안 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임을 하는 것은 해강의 서모 변호사와 같이 계속 같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해강의 서모 변호사는 이 자백을 한 것을 재판부에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그 검찰 친화적이다 이래서 해임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서모 변호사와 같이 20일 날 재판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백을 했던 그 진술을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어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중에 청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입장문까지 냈어요. 입장문까지 발표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이재명 대표도 이미 다 얘기한 바도 있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다 얘기한 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공교롭게 또 회기 중에 쳐서 민주당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사전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 8월 한 25일부터 9월 초경까지 비회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청구하라는 게 취지인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현동 사건하고 대북송고 사건을 병합해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지가 2년이 다 됐어요. 대북송고 건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했고 그 경기도청은 무려 뭐 한 달 동안 상주하면서 압수수색하면서 6만 건이 넘는 그 자료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변변한 물증 하나 나온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오랫동안에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혐의가 없으면 사실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라는 타켓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수사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22일 재판, 뭐 재판 중에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일 때문에 그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초한 것이다라는 주장에는 전 동의할 수는 없고요. 민주당에서 파행을 이끌었다 이런 주장에 반대를 하신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8월 말 9월 초에 비회기 기간 치지 못하고 9월을 넘어가야 될 것이다라는 주장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거고요. 22일 재판 이후에도 충분히 지금까지 어제 난 그 기사에도 보면 익명의 검찰발 해갖고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고 했어요 검찰에서. 그리고 9월 또 영장을 칠 것이다라는 꼭 그걸 또 유포를 해요 언론을 통해서. 근데 그 증거도 차고 넘친다라고 했으면 22일 그 재판이 끝나더라도 저는 좀 8월 말 비회기 중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9월 영장 청구서를 퍼뜨리는 것 자체도 우리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고 사실 뭐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해서 식당 예약하듯이 하지 마라 이랬고 이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이 한다 이런 또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굉장히 피의자와 피고인을 존중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그리고 지금 재판이 몇 개 진행되고 있는 피고인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영장을 이때 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따로 이번 주말에 그 성명서까지 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금요일인가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청에 출석했을 때 뭐 굉장히 그 지지자들 앞에서 정치 연설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회기 중에 치지 말고 비회기 중에 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당당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법정에 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그분의 말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적어도 저같이 의심하는 사람을 확신시켜 주려면 회기 중에 치지 마세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저는 불체포 특권을 이미 포기했고 법정에 서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이 비회기 중에 쳤으면 좋겠지만 수사상 어쩔 수 없이 9월 달 넘어서 회기 중에 친다면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월 이후에 회기 중에 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더라도 제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저를 체포동의안에 가결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이 빠지고 꼭 비회기 중에 해주세요. 회기 중에서 우리를 분열을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라고 경고를 보냈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말에 민주당이 공식 성명으로 비회기 중에 치란 말 또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분명히 이번에 앞으로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10일 동안 영장 칠 수 없는 건 다 알 겁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또 민주당이 성명을 낸 거 보면 아 9월 1일 이후에 정기국회 때 회기 중에 쳐서 체포동의안에 날라오면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서 또 부결을 시킬 명분을 찾고 있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부결을 시키려고 일부 친명계원들을 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게 있고 이미 비명계 의원 31명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명을 한 거기 때문에 또 아마 선을 넘겨서 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좀 국민 앞에 앞뒤가 다른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요. 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데 뭐 당내 분위기는 복잡할 수밖에 없겠어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표께서 대국민 약속을 사실상 저는 하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뭐 다른 데도 아니고 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자의적인 판단으로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뭐 체포영장이 언제 이제 날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이 되면 적절한 메시지를 저는 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벌써부터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고 뭐 벌써부터 이제 의원들이 감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이런 것이죠. 검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지금 영장 청구를 그렇다면 안 하느냐라고 저는 외려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은 이미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사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식 회기 중이 아닌 그러니까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보호막이 없는 이 시점이 골든 타임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비회기 시즌에 본인들이 그토록 얘기했던 그 차고 넘치는 증거들 그리고 필요한 구속 사유들이 충분하다면 당당하게 저는 영장 청구를 하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지금 검찰의 움직임이 어떻냐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익명의 인터뷰들에는 항상 뭐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증거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영장 청구에 있어서는 막상 망설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합해서 영장을 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쌍방울과 지금 백현동 건을 그런 얘기도 병합하겠다라는 나오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별 사안마다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떳떳하게 바로바로 처리하면 될 일을 굳이 왜 정기국회까지 기다리느냐. 갑자기 해오지 않던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는 것이냐. 저는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골든타임을 검찰이 놓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석이 나와요. 뭐냐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으니까 지금 비회기 중에 영장을 치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일맥상통하잖아요.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본심일까? 과연 그게 본심일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재판을 파행을 시켜서 9월까지 간 것이 오히려 이것이 전략 아니었나? 체포동의안을 상정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갑자기 어제 오늘 그 민주당의 지도부 인사들이 말을 계속 좀 바꿨어요.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체포동의안이 상정하면 당연히 부결시켜야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들이 의결을 했듯이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딱 못을 박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부결 쪽으로 몰아갈 겁니다. 그 정성호 그 자장이라고 하죠. 친명계 정성호 자장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뭐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러면서 부결 쪽으로 사인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이 대표직은 유지할 거다. 이 이야기를 또 계속해요. 그건 뭐냐면 공천권을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비명계에게 공천권 여지를 갖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이런 메시지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좀 전에 뭐 9월까지 가져간 게 전략이 아니라고 하지만 쭉 진행된 상황을 보면 오히려 정기국회 때 가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이고 거기서 1차 때처럼 1차 체포동의안 때처럼 부결시켜서 영장법원까지 가지 않으려는 그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전략이다. 그런데 물론 지켜는 봐야겠지만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좀 대비를 해서 플랜 B까지 뭐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는 그럼 좀 어떻습니까? 근데 가정에서 뭐 플랜 B를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 적합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이게 총선에서 지면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에서 검찰력을 동원한 검찰권 남용을 통한 민주당에 대한 대대적인 그런 공세나 이런 것들이 더 증가될 거는 자명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절박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뭔가의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당에서 공개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지만 뭐 비공개적으로라도 특히나 이재명 대표께서 가장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좀 하면 일단 우리 헌법에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증거 인멸 같은 경우에도 전부 지금
뭐 바뀐 사람들의 진술밖에 없는데 뭐 그 사람 다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증거인멸 우려도 있지도 않을 건데 그 불구속 그 기소해갖고 재판받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검찰에서 무리하게 불체포 특권을 위한 체포 영장 쇼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깔려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불체포 특권은 지금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다른 꼼수 같은 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상에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민주당 내부의 그런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그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기 중에 쳐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무리한 주장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짚겠습니다. 자, 조금 전 이야기했던 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 소식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국민의힘 상황을 짚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 연결이 될까 질문을 드릴게요. 이 대표 아직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지만 구속이 된다면 아니면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뭐 어떻게 되든 국민의힘에는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민주당만 플랜 B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러저러한 이제 시나리오별로 내년 총선이 바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과 아마 예측과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일단 제가 볼 때 모든 사람이 동의하듯이 정기국회 9월 이후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아마 날아갈 것 같고 국회에서 아마 그게 이제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법정에 가서 그러면 이재명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구속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는 경우, 그렇죠. 기각이 돼서 다시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경우인데 구속이 되는 경우에 과연 현직 대표로서의 이 업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상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살아온 정치 인생이나 그분의 성정이나 그동안의 발언의 태도를 봤을 때는 감옥에 구속되더라도 이게 이제는 정치 검찰이 아니라 정치 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 이제는 법원까지도 이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면서 또 그거에 불복하면서 자기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을 결집하면서 저는 또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고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건 민주당도 꼼짝 못하고 가는 계획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그러면 옥중에서 있는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총선 전략을 짜야 되는 해괴망측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도 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그 경우를 놓고 굉장히 다각도로 여러 가지 그 한국 정치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해서 민주당의 향후 그 지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상황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 설령 지금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 해도 국민의힘은 또 웃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뭐 민주당의 좀 약점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공격할 포인트가 없어진다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 사석에서 만나면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죠. 맞아요. 공격 타깃이 없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사보 처리가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자책골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많이 이득을 본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책골 볼 그 요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새로 긴장을 해야 되는데 자생력을 채워야 돼요.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또 변수가 뭐가 하나 있냐면은 포스트 이재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플랜 B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대리인을 내세워서 전당대회 룰을 그렇게 바꿔놨잖아요. 그 권리당원들이 그 사실적 뽑을 수 있도록 룰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리인을 내세워서 사실상 뭐 수렴청정 비슷하게 공천권도 행사할 거다. 이 상황 같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이 정말 환골탈태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전당대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이재명 대표와 좀 그 차별화된 새로운 지도부를 내세우면은 그때는 국민의힘도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되면 진짜 긴장을 해야 된다. 사실 그런데 이 총선을 8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이미 이 국민의힘 내부에선 수도권 위기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계획 시민 이철규 사무총장은 당을 깎아내리는 발언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의원들 몇 분이 방송에나 이런 데 나가서 우리 당을 폄훼하고 당을 조롱하고 이렇게 모욕을 했어요.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당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당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당을 모욕하고 하는 걸 그럼 내비두고 그걸 잘했다고 박수 쳐야 됩니까?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자, 뭐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이 같은 트라우마 내년에도 재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국민의힘 상황.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 아닙니까? 예, 당 지도부는 주로 영남이나 강원도처럼 출마하면 되는 곳에 계신 분들이라서 수도권의 민심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총선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한 표라도 지면 낙선하는 겁니다. 그럼요. 낙선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은 여론조사의 방식 때문에 방식과 관련해서 좀 차이가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전화 면접 방식인 갤럽이나 MBS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예. 그다음에 뭐 ARS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높게 나오지만 공통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둘 다 정권 심판론이 높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기조는 바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경축사에 보듯이 오히려 구구적으로 예. 뭐 공산 세력이라든지 반국가 세력들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등치시키면서 이게 갈라치기 하면서 보수층을 결집하는 이런 식의 국정 운영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죠. 그거에 대한 예. 중도층과 무당층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예측합니다. 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또? 저는 이제 예. 국민의힘의 다음 총선 전략이 3가지 정도가 키워드일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뭘까요? 대통령. 예. 대통령을 봐야죠. 대통령.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힘을 실어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중도 확장일 겁니다. 사실 지금 뭐 방금 이철규 사무총장 얘기도 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른바 뭐 비윤계를 숙청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뭐 대표적인 인물로 뭐 이준석 전 대표 또는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을 껴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제 본인들의 좀 부족한 부분을 덮어보겠다 이 3가지가 있는데 일단 1번, 2번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 최근에 잼버리 사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고 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굉장히 협소한 세계관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결국 남는 게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 그 하나뿐이라서 예.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가장 원하지 않을 것은 국민의힘일 것 같다라고 전망합니다. 또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뭐 수도권 위기론이 국민의힘 내외부에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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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